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방송 TVN 한국교통방송. 화요일 출발 광주대행진 4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4부에서는요, 지역정가 레이더로 함께합니다. 국정을 비롯한 각종 정치권 소식부터 다양한 지역정가 현안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특위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자, 오늘 지역정가 레이더에서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을 통해서 과연 선거제는 어떻게 개편이 되고 또 이번 개편안을 둘러싸고서 현재 여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다시 말해서 선거제 개편안이 여야 4당의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향후 법안 확정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늦어도 11월 27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 예. 일단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네네. 최장 60일 안에 어느 때고 본회의에 표결이 가능합니다. 네. 예, 따라서 11월 27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가 그 시기에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선거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번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뭔가요? 네, 한마디로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 득실에 따른 정치 운동장이 아니라 네네. 국민의 뜻이 완전히 반영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첫째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예, 예. 것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석수를 지역구에는 225석, 비례대표에 75석으로 조정했다는 것. 네. 세 번째로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예. 조정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양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된 일종의 프리미엄을 누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뭐 독일처럼 득표율만큼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득표율의 50%만 비례성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 역시 양대 정당의 기득권 보장 아니냐 이런 주장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득표율에 따른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수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정치 계획을 원할 겁니다. 네네. 하지만 어떻게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출발선상에 정치 계획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신호탄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긴 호흡으로 또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되는 풍토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지역구에서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림으로써 득표율과 의석수가 조금씩 일치되어가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정치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의석수와 득표율이 일치하는 것이겠죠. 네네. 이러한 정치개혁은 우리가 두고두고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뭐 최종적인 지향 목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기도 참 대단히 진통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라도 버스는 출발시키고 보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호남 지역 지역구의 의석이 줄어들면서 총선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심상정 개정안의 통과 과정과 또 거기에 따른 의석 감소 등은 네. 우리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될
체질 개선의 과정이다. 네, 네. 또 일시적인 통증이다. 이렇게 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가 줄면은 네. 현재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예. 현재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네. 후보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네. 정치개혁을 이루어가야 되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일시적인 통증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지역 정가 레이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또 어떤 곳에서는요, 비록 50% 연동형, 즉 준연동형이지만 이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주장인가요? 네, 사실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네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틀이 그만큼 성숙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정의당과 같은 네. 정당 투표에 있어서 득표율이 상당히 높은 정당의 입지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당연히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좀 복잡해지고 있어서 양당 대결로는 우리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동안의 양당제의 문제를 다당제 그리고 정당 간의 협치로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선거법 개정안이 현행 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20대 국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 개혁의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먼저 가져보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심 우리 정당,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감소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실제로는 여야 사당이 이미 합의했고 네. 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네. 압박을 받으리라고 보고요. 합의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극적으로 합의를 해준다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만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도 타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좀 비례를 늘려서 316석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런 안들도 함께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선거제 어떻게 개편이 되고 또 이번 개편을 둘러싸고서 현재 여야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오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